안녕하세요. 고1 11월 모의고사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 많을 텐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나가도록, 현대시부터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번호는 25번부터 27번 현대시 부분이었고요. 먼저 여기 김춘수 분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춘수에다가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볼게요. 요거는 수능 수업보다는 내신 수업에 가깝기 때문에 좀 빠르고 간략하게만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김춘수 자체는 좀 관념적이고 주지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시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념적이 뭐고 주지적이 뭐냐? 관념이라는 단어는 동그라미 칠게요. 이 단어 중요하니까 추상적인 대상들을 주로 다룬다. 그러면 추상이라는 게 다시 뭐냐? 추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복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지적이라는 거는 주지적 이성을 좀 더 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전체적으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돋움하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번 반복이 되었네요. 자, 근데 발돋움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발끝을 위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상승의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너의 자세는 여기서 이 너라는 거는 먼저 알려드릴게요.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여기서는 또 떨어진다.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겠네요. 하는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끝부분 어미의 반복 또는 종결어미의 반복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움 동그라미. 자, 이게 발돋움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자, 그러면 부서져서 흩어져야에다가 밑줄 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부서진다, 흩어진다 이런 거는 좌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다시 요 1, 2연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분수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그리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움 때문에 발돋움한다. 이거는 뭔가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기 위해서 발끝을 세우면서 추구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부서지고 흩어진다. 좌절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쭉 내려갈게요. 모든 것을 바치고도 자, 그러면 바친다 라는 거는 무언가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왜 나중에는 찢어지는 아픔, 뭔가 아까 부서진다, 흩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분열한다 라고도 다른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져야 하는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내는 이별의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내 스스로에게 이별을, 자, 여기 쫙 밑줄 칠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 찢어지는 아픔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눈짓이라는 거는 결국 찢어지는 아픔과 똑같은 이별, 내가 좌절을 함으로써 받는 고통, 그러니까 아픔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너는 다른 것, 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다른 것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다른 것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대조를 할게요. 그럼 요거는 뭐였냐? 바로 분수였었죠? 그럼 분수와 다른 것. 그러면 분수라는 거는 흩어지고 부서지고 또는 이상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인데 얘는, 자,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분수와 달리 이상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을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어떤 상태죠? 잔잔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즉 비슷한 내용들로는 호수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자, 그러면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내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자, 여기서 이제 작가 또는 화자의 가장 중요한 인식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분수에 대해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만 봤을 때는 너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너는 좀 잔잔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실은 선연한 무지개라고 함으로써 분수와 같은, 여기다 쓸게요. 분수와 같은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무지개는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끝에서 다시 솟아야 하는가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도전한다. 그럼 또 반복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어떤 거예요? 계속 내가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현실의 한계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거기에서 좌절도 있긴 하겠지만, 극복하고 좌절하겠지만 뭔가 이겨내려는 의지, 그걸 초월 의지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제는 요게 되겠죠? 현실 한계에 대한 극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초월 의지, 요런 것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라는 것들은 일단 지금 제목이 여기 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수가 아픔을 느끼고 눈짓을 보내고 다 뭐가 돼 있나요? 일단 분수에 대하여 의인화가 되어 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목표근의 틈 사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주 대조되는 시나 좀 비슷한 시를 갖고 오는데 아무래도 고1이다 보니까 좀 비슷한 시를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써놓을게요. 관조적 그리고 사색적. 자, 그럼 관조라는 거는 딱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 그게 바로 사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시 시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잘 빚어진 찻잔을 들여다본다. 들여다본다에다가 네모박스 칠게요. 아까 선생님이 대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한다. 이런 게 관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또한 관조적 태도가 됩니다. 자, 그럼 수없이 실금이 가 있다. 그러면 실금이라는 거는 한번 세모를 일단 칠게요. 찻잔을 바라보니까 실금이 가 있네. 마르면서 굳어지면서 스스로 제사를 조금씩 벌려 그 사이에 뜨거운 불김을 불어넣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괄호를 칩시다. 그럼 이게 실금이 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화자가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했으니까 추측한 내용이 되겠네요. 얽히고 설킨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고 비로소 찻잔은 그 숨결로 살아있어 그 틈 사이들로 실뿌리처럼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게다. 자, 실뿌리처럼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뷰, 그러니까 직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틈 사이로 고울수록 깨어져도 찻잔은 나를 세우지 않는다. 미리 제 몸을 새겨놓은 돌아갈 길,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 사이. 틈하고 컷만 찍고 그 다음에 사이가 됐었죠. 자, 그러면 틈과 사이가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복한다는 거는 운율 형성도 있지만 뭔가 강조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제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찬물을 새지 않게 한다. 자, 여기 물결 표시 칠게요. 자, 그럼 찬물을 새지 않게 한다. 실은 이거는 실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일상어로 해석했을 때고요. 여기에서는 시어에서는 찬물을 새지 않게 하는 이 실금의 긍정적인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금은 실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실은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 틈이 있다라는 거는 실은 좀 물을 새게 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틈 사이가 물을 새지 않게 하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역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역설이라는 건 실은 창의적 발상이라고 우리가 고1 1학기 내신에서 배우긴 했어요. 자, 그럼 잘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벽도 양생되면서, 자, 양생에다가 지금 어휘니까 좀 체크를 한번 할게요. 양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콘크리트가 이제 그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좀, 잠시만요, 여기 단어를 좀 적어 놓을게요.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수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충격도 받으면 안 되고 얼어도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렇게 안 되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우리가 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양생되면서 제 몸에서 수없는 실핏줄을 긋는다. 자,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건물벽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 콘크리트 건물벽하고 찻잔은 실금이 가 있고 콘크리트 건물은 이제 실핏줄을 걷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도 공통점이 생기네요.
찻잔하고 콘크리트의 공통점. 찻잔은 실금을 갖고 있고 콘크리트 병은 이렇게 실핏줄을 갖고 있고, 그 미세한 틈 사이가 차가운 눈바람과 비, 눈바람 비를 막아준다. 이거는 세무치야겠다. 차갑다라는 거는 보통 안 좋은 거니까 실현, 고통 같은 거예요.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막아주고 견디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또 얘기를 하네요. 끊임없이 서로의 중심에게 다가서지만 벌어진 틈 사이. 자,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그대와 나. 선생님이 잠깐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요 벌어진 틈 사이에다가 네모박스 치고 별표 찍기요. 선생님 앞에 부분에서는 틈 사이 나와도 별표까지는 안 나오셨는데 왜 여기서 달았냐? 일단 여기다가 시상의 전환이라고, 여기 꼭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앞에 부분에서는, 맨 첫 번째 부분에서는 찻잔의 틈 사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콘크리트 건물 틈 사이.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요 A와 B 부분에서는 외부, 시선이 외부에 향했었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인간관계로 시선이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대와 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틈 사이까지가 하나였음을 알겠구나. 자, 여기 알겠구나에다가 깨달음. 이런 거 영상적 표현이죠. 알겠구나. 하나 되어 깊어진다는 것, 에다 밑줄.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틈 사이를 통해서 하나 되어 깊어질 수 있구나를 이제 깨달은 거고요.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이 실은 깊어진다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내 노여움의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이, 자, 여기 괄호를 치게요. 슬픔의 눈물까지. 자, 위에서부터 이런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틈 사이를 통해서 스며들어서 서로의 속살에 실뿔이 깊숙이 내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 틈 사이의 긍정적인 기능,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틈 사이가 그만큼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거는 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찻잔과 콘크리트 건물을 관찰함으로써 나온 깨달음이다. 요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